자, 오늘은 공간 좌표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일단 공간 좌표가 뭐냐면, 자, 일단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자, 이제 X축, Y축, 이렇게 구성된, 이런 축, 두 개의 축 안에서 우리가 좌표를 설정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평면 좌표라고 배웠죠? 평면 좌표. 자, 근데 이제 공간 좌표는 뭐냐면은, 이제 얘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공간 좌표는 이게 앞뒤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좌표축을 하나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요렇게, 여기까지 똑같은 건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칠판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각선처럼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요게 지금 이게 대각선.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입체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삐딱하게 그린 건데, 자, 이렇게 축을 3개를 설정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요 앞뒤로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얘를 X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좌우를 의미하는 거 얘를 Y축, 그다음에 얘를 Z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서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요 앞으로 가는 걸 이제 양의 방향. 자, Y축에서는 이제 우측으로 오는 걸 양의 방향. 자, Z는 이제 위로 가는 걸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해서 우리가 축 3개로 구성된 곳, 여기서 이제 좌표를 설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간 좌표라고 부르죠. 자, 공간 좌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간 좌표에서 점의 위치를 이제 찍는 방법, 뭐 한번 고민해 볼 건데, 뭐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하죠. 뭐 2컷만 찍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X축으로 2칸 가고 Y축으로 1칸 가서 요즘 딱 찍어 놓고서 얘를 2,1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공간 좌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좌표에서도 자, 이런 거. 자, A, B, 이제 C. 요 점의 좌표를 뭐 찍어봐라 라고 문제에서 나오면은, 자, X축에서는 이게 지금 이게 X좌표의 성분이에요. X좌표. 여기가 Y좌표, 여기가 Z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ABC가 뭐 양이냐 음이냐 0이냐 뭐 이런 거 안 주는데, 일단 양수일 때 먼저 보여줄게요. 그림상. 자, X축에서 A의 위치를 딱 찝어줘요. 이렇게 찝어주고, 자, 그 다음에 Y에서 이제 B의 위치를 딱 찍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Z에서도 C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딱 찍어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요 A점 있죠. 요 A점을 Y축에 평행한 이런 점선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이 Z축에 평행한 이런 뭐 점선. 근데 사실 뭐 점선이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풀 때 이게 실선으로 싹싹 해요, 그냥. 자, 이렇게 Z축에 평행한 또 이제 점선 하나 그려주고, 마찬가지 점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요런 선. 자, 그 다음 점 B를 지나면서 점 C에 Z축에 평행한 요런 선,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점 C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요런 점선. 자,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요런 점선. 평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거든요. 교점 3개, 교점 3개, 이렇게. 자, 얘를 우리가 일단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얘가 X좌표는 얘랑 똑같아요. Y좌표는 또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이제 위아래로는 이제 값이 없는 거잖아요. 위아래로는 그냥 0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X좌표는 A고요. 자, Z좌표는 C인데, Y좌표가 B가 반영이 안 된 모습이라 A, 0,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반영이 안 된 거죠. 0, B, C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또다시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이제 평행한 걸 이렇게 싹 그려주지.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서 또 X축에 평행한 걸 싹 그려주고, 이 점을 지나면서 Z축에 평행한 걸 싹 그려주면 여기 뭐가 그려지냐면요, 이게 직육면체가 나오죠. 직육면체. 그래서 이 직육면체, 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 교점을 우리가 A, B, C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점의 위치 찍을 때 있잖아요. 점의 위치 찍을 때 항상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직육면체 그려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제 뭐 점선, 어디에 평행한 점선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냥 뭐 점 3개 있다? 그러면 직육면체를 탁탁탁탁 빨리 그리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직육면체 입장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이 점, 얘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A, B, C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간좌표에서 점의 위치 찍는 방법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공간좌표에서 이제 우리가 점을 찍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 물론 이제 뭐 평면좌표에서는 뭐 두 점을 이렇게 땅땅 찍으면은 뭐 x1, y1, 뭐 x2, 뭐 y2 해놓고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공간 좌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해볼게요. 뭐 x1, y1, z1 그 다음에 x2, y2, z2까지 이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돼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했던 짓이 공간 좌표 와서 똑같이 연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자, 뭐 이런 거예요. 좀 지우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직육면체 하나 그려놓고 이 점을 x1, y1, z1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흰색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다른 색으로 나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요 점을 제가 요 점은 x2, y2, z2 이렇게 해볼게요. x2, y2, z2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 여기가 x1인 거지. 여기가 x2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화살표를 써주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z1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z 어디 보자. 그림이 예, 맞죠. z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얘까지 이은 요 거리를 구하자는 건데 요 거리. 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칠판상으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얘랑 얘가 Z좌표가 일단 똑같은 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Z좌표가 똑같은 점의 입장.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Z2 어디 보자. 아유, 이게 이상하다 했다. 점선이 하나 빠졌구나. 자, 실선으로 그릴게요. 지금 밑에 파란색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런 직육면체 있잖아요. 이런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에서 이 밑면이 바로 뭐가 되냐면 다 Z좌표가 Z2가 되죠. 근데 이 x1, y1, z1은 이 파란색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떨구는 거야. 정사형. 그러니까 수선을 내린다는 거죠. 수선을 내리면은 이 점의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y좌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z좌표만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x1, y1, z2로 바뀌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이 길이
이 점은 Z좌표가 Z1이고 이 점은 Z좌표가 Z2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 생각할 수 있냐면 Z1 빼기 Z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뭐 막 잡아놓은 거라서 뭐 Z1이랑 Z2가 누가 더 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죠. 이렇게. 자, 해놓고 저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정사형을 떨군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 밑면이랑 수직이거든.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수선해발을 얘랑 이으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직각삼각형. 근데 우리는 이 빗변 구하는 거잖아요. 직각삼각형 빗변. 그러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는 그러면 얘랑 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건데요. Z좌표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렇게 보는 거야. 요 파란색 평면이 하나의 X, Y로만 구성되어 있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즉, 자, 한번 위에서 바라볼까요? 위에서 바라보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자, 요 점이 바로 뭐야? 요 점이 바로 얘야. 요 점이 바로 뭐예요?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랑 얘는 위에서 바라봐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높낮이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Z좌표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얘가 x1, y1, 뭐 z2. 자, 그 다음에 얘가 x2, y2, z2 이렇게 하는데, 이 점과 이 점은 Z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얘네들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하나의 평면 좌표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죠.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밑변 길이도 구했고 이 높이도 구했어요. 이 빗변을 구하면 되는데, 빗변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해서, 이거 제곱하면은 얘 나오죠, 여러분? 네. 그럼 이거 제곱하면요 얘 나오죠? 그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은 결국에 뭐가 나오더라?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공간좌표가 뭔지, 공간좌표에서 점의 위치는 어떻게 찍는 거며,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칠판 지우고 한번 갈게요.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뭐 공간좌표에서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을 얘기하려면 얘는 뭐 이제 두 점 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어떤 선분이 구성되려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무게중심이 있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직선에 있지 않은 점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얘는 평면좌표랑 동일해요. 평면좌표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데 이제 뭐만 Z 좌표만 이제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한데, 또 근데 이제 아무런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분점 하나만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분점. 자, 이게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점 A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점 B가 있다. 점 B. 근데 이게 A, B가 지금 어떤 직육면체를 그려놓지 않으면은 이게 두 점 A, B가 공간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가 좀 확인이 좀 불분명하죠. 지금 뭐 누가 보기에는 이게 YZ 평면상에 두 개가 다 놓여 있다. 그러니까 X좌표가 둘 다 0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 누가 보기에는 이게 A좌표가 붕 떠 있고 B좌표가 붕 떠 있고 이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점 설정하실 때는요, 자, 좀 귀찮아도 자꾸 직육면체 그리세요,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 두 점을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고. 자, 요러면 아까보다 좀 입체적으로 좀 잘 보이죠. 자, 이 공간상에 두 개 점이 있는데, 요 A라는 점은 자, X1, Y1, Z1이라고 하고요. 점 B라는 애를 X2, Y2, Z2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두 선분을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을 알죠. 근데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점이 뭐니? 요점이 뭐 이거라고자 하는 거예요. 요점 제가 C라 할게요. C. 그래갖고 얘를 뭐 x, y, C라고 할까요? 아니 Z라고 할까요? x, y, Z. 그래서 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 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정사형 배웠죠, 정사형. 그냥 이거 이렇게 할게요. xy 평면에서 정사형을 떨고 올게요. xy 평면에서 정사형 쑥 떨구면은, 그리고 이 점 C도 정사형 떨구면은, 자, 이게 이 선분 자체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 A도 수선의 발, C도 수선의 발, B도 수선의 발이면 이 세 개의 점들은 애시당초 선분 위에 있던 점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선의 발도 그대로 그림 이제 다 죄다 수선의 발 떨구는 거니까 이런 일직선상에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A'이라고 합시다. 얘를 C'이라고 하고 얘를 B'이라고 할게요. 나는 C를 구할 건데 C를 구해야 되는데 C는 C'과 뭐랑 뭐가 같냐면요, X 좌표와 Z 좌표가 동일하죠. 아, Z 좌표가 아니구나. Y 좌표가 동일하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Z 좌표만 또 0으로 된 거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점 A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x1, y1, 0이 되는 거고, C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x, y, 0이 되는 거고, B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x2, y2, 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정사형을 떨구는 순간 A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요, 공간 좌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점 세 개는 공간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지. 왜? x, y 축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리로 와봐. 이게 지금 x축이야.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그러고서 이게 위에서 바라보는 거지.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이거라고. x축, 이거 y축. 요 선상에 a, c, b가 놓여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c의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C의 X좌표, C 좌표, C'의 좌표가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 내분 공식 쓰면은, 자, 이걸 해야 돼. 이게 M 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이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쭉 연장하면 이제 삼각형 닮음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M 대 N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A'과 B'의 A'과 B'에 이거 M 대 N 내분점 아니냐? 해서 얘 바로 씁시다. M 플러스 N MX2 플러스 NX1 컴마 M 플러스 N MY2 플러스 NY1 컴마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점 C는 C'의 X좌표랑 Y좌표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Z좌표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자, Z좌표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번엔 방금 XY에다가 이제 정사형을 떨궜잖아요. A를 이번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기 할게요. ZX 평면에 떨고 올게. ZX 평면에 A의 수선의 발 떨군 걸 얘를 내가 A2'이라고 하고요. 요 B 있죠? 요 B를 ZX 평면에 수선의 발 떨군 거를 요 점을 B2'이라고 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C 있죠? 이 C를 또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떨군 거를, 자, 얘를 또 C2'이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을 또 ZX 평면에다가 정사형 떨군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점이 또 일직선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가 또 M 대 N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M 대 N이 되겠죠. M 대 N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자, C는요, C2'. C2'가 뭐랑 똑같을 거냐면요, 지금 얘가 이 C랑 C2'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Y좌표만 0으로 바뀐 거지,
얘랑 얘는 X좌표 앞뒤로 나와 있는 정도는 똑같고 위아래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좌우로 돌아다니는 그것만 죽여버린 거라서 지금 이 C2 프라임이 뭐라 할 수가 있냐? 얘가 X2, X2? 아니지. C2 프라임을 X, 0, Y. 자꾸 뭐라는 거야? 자, Z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B2 프라임도 뭐라 하시는 거예요? B2 프라임을. B2 프라임은 X2, Y2, Z2에서 Y2 죽인 거니까 얘는 X2, 0, Z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A2 프라임은 여기서 Y 좌표 죽인 거니까 X1, 0, Z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점 세 개가 다 Y 좌표가 죽어 있는 상태니까 또 ZX 평면에서 우리가 하던 짓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딴 거는 필요 없고 C2 프라임의 Z 좌표만 구해봅시다. Z 좌표. 자, 그러면 또 M 된 내분점이니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M 플러스 M분의 M Z2 플러스 N Z1 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보자. 맞네요. 근데 이게 뭐다? C의 Z좌표랑 똑같죠? 그래갖고 얘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평면좌표에서 했던 거에 그냥 연장선일 뿐이더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자, 외분점이랑 무게중심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익혀 놓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해서 공간좌표에서 이제 내분 무게중심 해봤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공간좌표에서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을 볼 건데 이 대칭 이동도 종류가 이제 크게 이제 테마를 잡으면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 이제 대칭하라는 게 있는데 평면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자. 요 점을 자 x1, y1, z1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굳이 원이나 붙일 필요 없겠다. 자, x, y,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축에 대한 대칭이 뭐냐면요. 자, 한번 이거를 x축에 대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에 대칭한다. 그러면 얘를 x축에다가 바로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이랑 쭉 이었을 때 수직을 유지하면서 요 왔던 길이만큼을 반대쪽에다 찍어주는 거죠. 그 반대쪽에다 찍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직육면체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줬다고 생각하면은 뭐 뒤는 안 그릴게요.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럼 얘는 있잖아요. 보면 한번 비교해보죠. 요점과 요점. x좌표는 어때요? 앞뒤는 변한 게 없어요. x. 근데 좌우가 바뀌었죠. 좌우. 얘는 우측에 있던 게 확 넘어가고 왼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호가 바뀌겠네. 얘가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y.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z좌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던 했는데 이 올라간 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z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축에 대한 대칭 있잖아요. 지금 x축 대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yz만 부호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x, y, z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언급한 거 있죠.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가 바뀐다. 이제 x축 대칭하니까 x 빼고 부호 바뀌었잖아요. 예, 똑같이 이거를 y축의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얘가 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쭉 와서 얘가 수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온 만큼을 또 똑같이 이렇게 가요. 요점. 해서 직육면체를 똑같이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점을 비교해 보면은 y좌표는 변한 게 없어요. y좌표는 변한 게 없는데 x좌표, 그러니까 앞뒤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왜? 요 길이만큼 이렇게 뒤로 간 거니까. 그 다음에 z좌표는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얘는 위에 있던 건데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z가 되겠다. 그 언급한 거 빼고 이제 부호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자,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요.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거를, 이 점을, 주어진 점을 xy 평면, 즉 요 평면 있죠? 요 평면. 요 평면에 대칭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 그리고 수선해봐요.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그러니까 평면에 수직을 내리는 거죠. 수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큼을 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내렸을 때 요 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얘도 똑같이 직육면체로 또 그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은요 뭐만 바뀌었냐면 앞뒤는 변한 게 없고요, 좌우도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위에 있던 게 밑으로만 내려왔죠. 그래서 얘가 x, y, 마이너스 z가 되죠. 즉 x, y 평면에 대한 대칭인데 얘도 어때요? 언급한 것 제외하고 부호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얘도 종류가 x, y 평면에 대칭이 이동할 수가 있고 y, z 평면, z, x 평면에 대칭이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언급한 거 제외하고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칭 이동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은 평면 좌표랑 똑같은데 z 좌표가 하나 연장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 이것도 평면 좌표에서 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그런데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언급한 거를 빼고 부호 바꾼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은 알기 쉽다. 한번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칠판 한번 지우고 구의 방정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간도형, 공간좌표 마지막입니다. 자, 구의 방정식 가볼게요. 자, 구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앞뒤를 분간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입체도형을 이제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자, 요런 거 똑같이 뭐 동그랗게 그려놓는 건데 얘가 입체도형인 거야 지금. 입체도형. 자, 이렇게 갖고 얘를 x1, y1, z1 이렇게. 그러니까 구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구의 중심이 있고 얘가 공간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제가 뭐 그러니까 요 점을 제가 뭐 x, y, z 이렇게 할게요. 자, 요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표면상, 구의 표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제가 x, y, z, x, y, z라고 한다면 항상 요 길이가 뭐랑 똑같겠어요? 요 길이가 구의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자, 구의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구의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구 표면상에 있는 어떤 점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x, y, z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까 봐 내부가 아니라고. 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 구 표면상에 있는 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했을 때 그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x, y, z, x, y, z로부터 구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원의 방식 쓰듯이 똑같죠. 이거 루트한 게 r이니까 얘랑 r제곱이랑 같더라.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 돼요. 구의 방정식. 그리고 또 이거를 전개하면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 다 전개해서 이거 상수값들만 모아놓은 거죠. d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두 개 다 우리가 구의 방정식이라 불러요. 구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구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일단 이것만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 근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근데 이것만으로 출제를 하기에는 뭐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일단 보통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평면에 접하는 거예요. 평면. 그러니까 뭐 xy, 뭐 yz, 뭐 zx. 평면에 접하는 경우. 평면. 접하는 경우.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x, y, z 축에 접하는 경우예요.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x 각각 평면에 있죠. 접하는 게 아니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 평면으로 구를 자르는 거지. 평면으로 구를 잘라서 이 구의 단면을 보는 문제들. 이렇게 출제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가 뭐 이렇게 있고, 자, 얘가 뭐 구의 방정식이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c의 제곱 r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xy 평면이 이런 거예요. xy 평면이. 여기는 이렇게. 얘가 xy 평면인 거죠. xy 평면. 그러면 이 xy 평면 쭉 잘랐을 때 뭐 구가 이렇게 잘릴 텐데, 이렇게.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원이 될 거거든요. 얘가 원. 이 단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자, 네 번째. 외부의 점으로부터 외부의 점과 구 표면 위의 점까지 이게 최대 최소 거리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최대 최소. 자, 요 네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일단 XY 평면 한번 해볼게요. XY 평면에 접한다. 이게 구가 있는데, 여기가 뭐 구의 중심에 A, B, C가 있던 거야. 반지름이 이제 R인 거지. 구의 반지름이. 그리고 자, 평면에 접해요, 구가. XY 평면이다. 이렇게. 자, 그래버리면 이게 접하니까 이 한 점에서 딱 만날 텐데, 수선이가 싹 떨궜을 때 이 점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이제 C가 되겠죠. Z좌표 C. 이 C가 뭐랑 같냐? R이랑 똑같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C의 제곱은 R제곱인데, 이게 R제곱 대신에 C제곱을 써도 되고 C 대신에 R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C제곱 많이 써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해보죠.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평면이. 이렇게. 얘를 뭐라 할까요? ZX 평면? ZX 평면에도 구가 접했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하고 수덜봤을 때 오로지 딱 요 점에서만 만나는 거지. 요 점에서 만나면은, 자, 요 길이 자체가 바로 반지름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Y좌표랑 똑같겠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B랑 R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자, 괜찮나요? 자, 이거는 근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더 헷갈리니까. 뭐 외우려고 하면 XY 평면에 접하면 Z좌표의 중심의 Z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뭐 ZX 평면에 접하면 구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뭐 굳이 이게 외울 건가 싶긴 해요, 저는. 자, 또 그렇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보죠. 구가 있는데, 자, 뭐 얘를 R제곱이라 쓰고, 자, 구의 중심이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을 그려주는데, X축에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축에. 그러니까 다 여기서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 여기도 저 점선하는 게 낫겠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다 요 점. 요 점에서부터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쑥 이렇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인데,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자, 여러분 이게 X축이면은 밑면이 지금 XY 평면일 거고, 그죠? XY 평면. 근데 XY 평면이랑 수선에 바로 쑥 떨구면은, 자, 쑥 떨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B, C를 왼쪽으로 정사형을 떨구면 ZX 평면에 이제 수선을 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ZX 평면. 지금 요 지점이 바로 지금 ZX 평면이에요. Z가 있고 X가 있고. 그럼 요 점은 또 어떻게 돼요? 요 점. 요 길이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요 점이 B가 되죠. 그럼 얘가 B고 얘가 C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더라?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가 되죠. 근데 이게 바로 뭐랑 똑같더라? 반지름 R제곱이랑, 반지름 R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R제곱이랑 같겠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뭐 X축에 접하는 거 하니까 지금 Y좌표, Z좌표의 제곱의 합이 반지름의 제곱이랑 같더라. 뭐 이렇게 되는데, Y축에 접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해서 이거 1번, 2번은요, 여러분들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뭐 접한다고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예,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이게 더 쉬워요. 평면이랑, 자, 이거는 어디 보자. 구를 그려봤을 때 이건 접하는 게 아니라, 구를 저 평면에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구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B, C야.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보자. 그림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려면은, 그러니까 요 그림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얘가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자, XY 평면이고, 지금 이 구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요. 자, 근데 XY 평면이라는 건 얘네들이 지금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죄다 Z좌표가 0이라는 얘기예요, Z좌표가 0. 그러니까 이게 XY 평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서 쓰면은, 그냥 Z는 0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 Z는 0이면서 X랑 Y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즉, Z는 0이랑 얘랑 이제 연립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점. 즉, 이 구의 방정식에서 Z좌표가 0일 때, 그때 XY 관계식을 구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제가 R제곱 빼기 C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XY 평면이랑 구가 이런 단면이 생긴다는 얘기가, 여기서 XY 평면에 떨군 요 길이가 바로 C가 되는데, 반지름은 이게 R이 되잖아요. R. R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원의 XY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사실은. 이렇게. 자, 해서, 평면으로 이제 구를 잘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XY 평면이라면 그 Z는 0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립하면 되고요. YZ 평면이다 그러면 X는 0이라고 해놓고서 연립하시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 자, 외부의 점. 어떤 외부의 점이 있는데, 뭐, 외부의 점,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외부의 점이 있는데, 이 위에 돌아다니는 점P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의 최대치도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요. 구할 때. 외부의 점으로부터 구의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빼주면은 그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것까지 유형 정리해 놓으시면 구의 방정식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공간도형이나 공간좌표는 이제 입체도형이 뜨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게 되는데, 어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직관을 믿고 느낌을 반영해서 딱 봤을 때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가는 순간, 공간도형, 공간좌표는 무너져요. 지금 보면은, 제가 공간도형부터 해서 뭐 삼선 정리, 뭐 직선이랑 평면이 뭐 이루는 각, 그리고 수직일 때 등등등 어떤 이제 정의와 또 정리를 얘기할 때 항상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이제 좀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간도형, 공간좌표는. 느낌 반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정의대로. 예, 그리고 정리를 증명했던 그 증명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증명해서 배워갈 게 많단 말이죠. 예, 그거 다 하나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놓으면서 문제 풀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 기하 강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